스포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페어플레이, 축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승리를 위해 상식을 벗어난 폭력을 가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선수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경기장에서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선수는 거칠다 못해 폭력적인 플레이로 깡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페페입니다. 페페는 라모스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의 후방을 책임지며 레알 마드리드의 챔스 3회 우승 및 리그 3회 우승을 차지한 수비수인데요.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폭력적인 성격으로 깡페페라 불리죠. 경기장 밖에서는 팬들에게 상당히 친절하다고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심판의 눈을 피해 더러운 짓을 많이 합니다. 깡페페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09년 4월 헤타페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카스케로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공을 찾는 척하면서 카스케로의 등에 발길질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넘어진 카스케로의 머리와 등을 무릎과 손으로 짓눌렀죠. 게다가 가빌란이 페페를 말리자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이에 페페는 1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죠. 또 11-12 시즌 코파델레이 8강 1차전 엘클라시코전에서는 쓰러져 있던 메시의 손가락을 일부러 짓밟는데요. 호세 카예온의 거친 플레이에 메시가 넘어지자 페페는 그 곁으로 다가가 태연하게 메시의 손등을 밟았습니다. 페페는 비명을 지르며 그라운드를 뒹구는 메시를 모르는 척 지나치며 동료 카예온의 반칙을 변호하는 여유까지 보였죠. 페페는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요. 2014 브라질 월드컵 독일과의 조별리그에서 상대 공격수 토마스 밀러에게 다가가 박치기를 시전하고 곧바로 퇴장당했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밀러의 헤트트릭과 마츠 멜스의 골로 4대0 대패를 당했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맨유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 에릭 칸토나입니다. 칸토나는 발롱도르 3위, PFA 올해의 선수, FWA 올해의 선수, 프리미어리그 도움왕 2회를 차지할 정도로 당대 EPL을 대표했던 선수이자 맨유 7번의 계승자였는데요. 이런 기록과 함께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관중 쿵푸킥의 주인공이죠. 당시 칸토나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주먹감자를 날리며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로 향하던 중 자신에게 대놓고 야유하는 상대팀 서포터 매슈 시먼스에게 쿵푸킥을 시전하는데요. 물론 이 시먼스라는 사람이 칸토나를 향해 패드립을 날리긴 했습니다. 그것도 암에 걸린 어머니를 욕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를 참지 못한 칸토나가 쿵푸킥을 날린 것인데요. 이에 칸토나는 9개월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사건이었기에 여론은 9개월로는 부족하다, 아예 축구를 못하게 막아버려라 라는 지경까지 치닫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알렉스 퍼거슨이 직접 나서서 칸토나를 두둔해주기도 했는데 칸토나는 그 후 인터뷰에서 쿵푸킥 사건은 나의 커리어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칸토나는 쿵푸킥 이전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오세르 시절에는 당시 팀의 주장이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자 얼굴에 주먹을 날린 적도 있었고, 자신을 선발하지 않은 프랑스 대표팀 감독에게 쌍욕을 시전한 적도 있고,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느낀 그는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뛰쳐나가서 3일간 행방불명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마르세유 시절에는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져 심판에게 공을 차버린 적도 있었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마테크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 마르코 마테라치입니다. 마테라치는 2007년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수비력을 지닌 수비수였는데요. 나이가 많았음에도 무리뉴 인테르의 트래블 주축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실력과 함께 더티 플레이로 이름을 날린 선수이기도 하죠. 무지막지한 몸싸움과 진짜로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살인 태클로 유명한데요. 심판이 안 보이는 데서 대놓고 발로 차버리기 같은 비매너성 플레이도 일삼는 편이었습니다. 98-99 시즌 에버튼에서 뛸 당시에는 한 시즌에 레드카드를 무려 4번을 받는 더티 플레이를 일삼아 한 시즌 만에 친정팀인 페루자로 복귀한 적도 있죠. 그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지단 박치기 사건인데요. 마테라치는 경기 내내 지단의 유니폼을 잡아당겼고, 이에 지단은 그렇게 내 유니폼을 가지고 싶다면 경기 끝나고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마테라치는 유니폼보단 네 창녀 누이가 낫겠다 라는 매우 모욕적인 말을 했고, 이에 격분한 지단이 뒤돌아서서 박치기를 한 것이죠. 결국 지단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고, 프랑스는 패배하며 이탈리아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찰장군 찰리 아담입니다. 찰리 아담은 중후한 킥력과 넓은 시야, 투지 넘치는 저돌적인 플레이를 장점으로 가진 선수인데요. 하지만 팔꿈치, 양발 태클, 헤드킥 등 거친 플레이를 선보이기로도 유명한 선수죠. 공은 지나가도 너는 못 지나간다의 창시자이기도 한데 항상 공보다는 사람을 패는 걸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 드리블 도중 상대 선수가 붙으면 상대 선수를 때리느라 공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런 그의 대표적인 희생양으로는 알렉시스 산체스가 있는데, 산체스에게 목조르기는 기본이고 넘어져 있는 산체스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7점을 허용한 적도 있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확실한 골게터이자 축구계의 악동 디에고 코스타입니다. 디에고 코스타는 커리어 내내 인성 논란이 끊이질 않던 선수였는데요. 필요 이상의 거친 몸싸움으로 옐로카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해 한 시즌에 레드카드만 3개씩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수와 싸우지 않는 날은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첼시 이적 후에는 리버풀과의 리그컵 4강 2차전에서 제대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스크르테를 명백히 고의적으로 밟는 행위가 2번이나 카메라에 잡혔고, 결국 FA에서 3경기 출전 불가 처분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스날전 홈에서는 코너킥 경합 도중 로랑
코시엘니의 얼굴을 비비고 친 적이 있죠. 그 직후 아스날 선수 가브리엘과 충돌이 있었으며 코스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가브리엘의 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막장 선수들이 질비한 잉글랜드 축구계에서도 손꼽히는 최고의 막장으로 악명 높은 조이 바튼입니다. 바튼은 왕성한 활동량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에 투지 등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다혈질 성미를 제어하지 못해 빛을 보지 못한 선수인데요. 1011 시즌 블랙본 로버스와의 경기 중 모르텐 감스트 페데르센이 지나가다 어깨를 툭 부딪히며 농담조로 살짝 놀렸을 뿐인데 그대로 복부에 정권을 장렬한 사건이 그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1-4-1 시즌에도 헐시티와의 경기 중 톰 허들스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곧바로 퇴장당했을 정도였죠. 2012년 5월 13일 마지막 38라운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카를로스 테베스를 팔꿈치로 쳤다는 이유로 후반에 퇴장을 당했는데요. 바트는 테베스에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다가 경합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지만 심판은 가차없이 레드카드를 꺼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세르히오 아구에로를 무릎으로 찍어버리고 따지러 온 뱅상 콤파니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자신의 폭력적인 성격을 그대로 나타냈죠. 이후 겨우 화를 풀고 퇴장하던 중 기다리고 있던 발로텔리와 말싸움이 붙어 몸싸움을 벌이려다가 양팀 스태프들이 황급히 막아 겨우 싸움은 피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12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죠. 이런 바트는 경기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는데요. 맨체스터 시티 시절 팀 동료 오스만 다보를 폭행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고 2004년 크리스마스 때 당시 2군 선수였던 제이미 텐디의 눈을 시가로 지져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맨시티 프리시즌 태국 투어 중에는 15세 에버튼 팬을 폭행했죠. 뉴캐슬 이적 이후에는 리버풀 팬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며 징역 6개월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역대 최고의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입니다. 라모스는 수비수로서 출중한 실력을 뽐내고 있지만 쉽게 흥분하며 경기 도중 다혈질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는데요. 경기 중 시합이 풀리지 않거나 거친 태클을 받으면 심하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이 때문에 카드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30일 엘클라시코에서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죠. 이날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에게 5대0으로 무참히 깨지고 있었는데요. 시합이 끝날 쯤 어차피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화를 이기지 못한 라모스가 드리블을 하던 메시에게 태클 도 아닌 그냥 로우킥을 갈깁니다. 이에 메시가 쓰러진 걸 보고 항의하러 달려온 푸열에게 거침없이 뺨을 때리고 쓰러뜨렸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항의하며 난장판이 됐고 퇴장당한 라모스는 그 와중에 벤치에서 뛰어나온 사비의 얼굴까지 밀어버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푸열은 스페인 대표팀의 동료이며 나이도 1978년생이라 라모스에게는 넘사벽 고참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메시 빼고 모두 국가대표팀에서는 팀 동료들이기에 큰 논란이 일었고 결국 라모스는 12월 2일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열은 이미 다 잊어버렸다라며 역시 대NBA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뛰어난 제공권, 압도적인 피지컬과 함께 아프로 헤어로 유명했던 마루앙 펠라이니입니다. 펠라이니는 EPL 데뷔 시즌부터 교묘하게 팔꿈치를 사용해서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데 능한 선수인데요. 오죽하면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펠라이니가 경기 중 팔꿈치를 이용해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장면을 모아서 방송했을 정도로 EPL의 대표적인 더티 플레이어였습니다. 1314 시즌에는 0대3으로 라이벌 맨시티에게 패배한 경기에서 사발레타에게 대놓고 팔꿈치를 쓰고 쓰러진 사발레타의 얼굴에 침까지 뱉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1415 시즌에는 첫 번째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세르히오 아구에로에게 발을 걸고 액션을 취하자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경기 후 징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1415 시즌에도 기성용에게 팔꿈치를 쓰는 것이 포착되었고 이에 항의하던 기성용은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펠라이니는 카드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EPL이 VAR을 도입하는 타이밍에 중국으로 이적했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맨유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트래블 1회를 포함한 챔스 1회 우승, 프리미어리그 7회 우승을 이끈 로이킨입니다. 로이킨은 이 우승 경력 외에도 PFA 올해의 선수와 FWA 올해의 선수 1회, PFA 올해의 팀에 5회 선정되며 개인 수상도 꽤 많이 한 편이죠. 하지만 특유의 불같은 성격과 거친 플레이로도 유명한 선수였는데 오죽하면 해외에서는 맨유 팬을 제외하면 로이킨을 응원하는 팬들이 없다고 조롱할 정도입니다.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알프잉의 혼란 사건인데요. 1997년 9월 27일 리즈와 맨유의 경기에서 로이킨은 혼란에게 태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됩니다. 그러나 혼란은 로이킨이 카드를 면하기 위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다친 척 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다쳤는데 다친 척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로이킨은 화가 단단히 납니다. 게다가 당시 그 부상으로 시즌을 날려먹었고 맨유 그리고 아일랜드 축구 대표팀은 큰 손해를 입었죠. 그러다 보니 로이킨의 복수심은 더더욱 커져갔는데요.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고 3년 뒤 2001년 4월 21일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은 혼란이 올드 트래포드로 오는데요. 그렇게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인 태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태클로 인해 경기장에 누워있는 혼란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고함을 치며 복수를 마무리하죠. 로이킨은 고의로 혼란을 다치게 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FA로부터 벌금과 출장 정지를 당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리오 퍼디난드의 회고에 따르면 로이킨이 복귀 전 2군에서 뛸 때 당시 신인이었던 크리스 이글스가 자신에게 태클을 하자 돌아서서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마테우스 이후 바이에른 뮌헨의 중원 사령관의 계보를 이어 활약한 슈테판 에펜베르크. 1970년대 이후 팀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끈 주장이었는데요. 1998-99 시즌부터 0001 시즌까지 분데스리가 3연패와 0001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그는 실력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말 그가 유명해지는 데는 그의 성격이 한몫했죠. 이 에펜베르크는 필드에서 시비도 잘 붙고 거친 몸싸움과 보복 태클도 전혀 서슴지 않았는데요. 99-00 시즌 쾰른전 홈 경기에서는 상대팀의 계속된 거친 태클에 분노해 상대팀 감독 멱살을 잡고 깽판 친 적도 있고, 0001 시즌 리그 우승 행방이 달린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고의적인 몸통 박치기로 퇴장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경기에서는 나가면서 도르트문트 홈팬들의 엄청난 야유에 키스로 화답하는 위험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성격 때문에 옐로카드 109장으로 분데스리가 최다 옐로카드 수집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국가대표로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만 출전할 수 있었죠. 에펜베르크 특유의 지랄맞은 성질머리 때문에 올리버 칸조차도 에펜베르크의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주눅들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로이킨도 챔스 8강과 조별리그에서 상대할 때마다 모두 신경전을 벌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죠. 에펜베르크를 통제할 수 있는 감독은 당시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었던 명장 오트마어 히치펠트 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장에서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올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